결혼 못하는 다 갖추신 분들 되게 많아요. 다 갖추고 인성만 없어. 네. 그러면 또 결혼이 안 되는군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시면은 정말 특이하고 약간 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정말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재혼 분이셨어요. 돌싱이죠. 돌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혼한 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가입하셨는데 딱 맞는 분을 소개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트업을 쭉 해서 네. 프로필을 발송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전 배우자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온 여자분이 헤어진 여자 그분. 그쵸. 전 아내. 엑스와이프. 엑스와이프가 또 나온 거예요. 프로필로 들어온 거죠. 네. 전 배우자다. 네. 그래서 이분은 만남할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쪽에 오시기 전에도 실제로 다른 결혼정보회사에서 두 분이서 가입을 해서 만났고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헤어지고 또 저희 회사에 같이 가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는 전 배우자 이름을 받아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있나 보다. 그래도 야, 이 시스템이 좋긴 좋았으니까 또 가입을 한 거 아닐까? 이용을 했던 분들은 다른 회사를 가더라도 또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재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 헤어졌으니까 소개시켜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 좀 어렵죠. 네. 몰래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먼저 아직 그 여성분이랑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저 얼마 전에 이혼했거든요. 막 이런 말 하기도 그렇고 그렇구나. 처음부터 다 상황을 알고 만남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니까. 저는 이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거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사람들이 다 부담스럽고 나이가 많을수록 거절당하는 거 싫은데 어쨌든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분이 한 번씩 맞춰주고 거절도 해주고 하니까 좀 심적으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 뭐 다른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없을까요? 아까랑 약간 비슷한데 저희 회원분 중에 진짜 멋있는 분이 가입을 엄청. 했다고 제 회원분 아니었고 그래서 막 인포에서 난리가 났어요. 키 크고 인물도 좋고 전문의시고 집안 자산 100억 넘게 있고 근데 이상형이 이제 소녀시대 유나 같은 분을 찾는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분을 원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정도니까 근데 또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진짜 예쁘신 분이 가입을 했는데 정말 소녀시대 유나 같은 느낌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이다. 나이 차이도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프로필 보내드렸는데 전 여자친구다. 전 여자친구요? 그 정도면 천생연분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그런 걸로 막 물어봤거든요. 아니요, 저희 다시 만날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다. 그리고 집안 되게 좋으신 분들 가끔 오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면 아는 사람이에요. 패스. 이거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럼 생각보다 자산가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결혼정보회사 많이들 이용하고 그러나 봐요. 그렇죠. 그분들은 소개받을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소개 더 싫어요. 불편해요. 거절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2번, 3번 만나는 거 부모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뭐 편하게 소개받고 싶어요. 풀을 넓혀서 소개받아보고 싶어요. 해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다른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었던 분인데 여기서 또 프로필 소개받아서 그때는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받아서 잘 된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이분 내가 봤던 분인데 싫어요 했는데 다음에 된 거예요? 네, 다음에 된 경우 있어요. 차이일까? 그때는 여성분이 직업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불안했대요. 자기 불안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지. 그 정도가. 나 괜찮았다 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기 객관화.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성격도 정말 좋았고 자기한테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들어가는데 사실은요 저 예전에 이분 다른 데서 만났었어요. 그래요? 했는데 근데 만나볼게요 하는 거예요. 남성분은 자기 좋아했었다. 그래서 남성분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죠. 사실은 프로필이 들어갔었는데 여성분 만남하셨다고 하는데 또 만나고 싶다고 한다. 저는 그러면 또 만나뵐 생각이 있다 해서 좋네, 여기서 만나서 잘 된 케이스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계속 노력하면 결국에 만나기도 하는 거군요. 그리고 200번 만나서 된 분도 있어요. 200번이요? 예. 모든 결혼정보회사를 한 4군데 이용을 했대요. 4군데 이용을 했고 저 이번에 만나면 200번째 만나요 라고 했었는데 그분이랑 잘 돼서 진짜로 결혼한 경우도 있고. 200번 정도면은 인정은 하는데 한 7년 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에 들어가셔서 37에 나오고 막 이런. 맞아요. 37살에 결혼하셨어요. 네. 세상에는 이제 집념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이제 결혼 얘기를 좀 하는데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이제 육각형, 이상형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뭔가 했는데 육각형이라 해놓고 조건이 8개야. 저도 봤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약간 뿌옇게 약간 불투명한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다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육각형, 이상형인 사람, 그러니까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정말 완벽에 가까운 뭐 다이아몬드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그 확률이 몇 %나 되겠냐 이거죠. 아주 낮지 않나요? 주변에 많이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주변에 크게 잘 없거든요. 한 삼각형은 많아. 본인은 삼각형이면서 상대방은 막 진짜 막 팔각형, 구각형을 찾는데 잘 없지만 있긴 있는데 그분들이 확실한 건 그분들은 1, 2년 안에 반드시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진리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 판에 들어오면 거의 바로 결혼이야? 바로 결혼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인성까지 좋다라고 하면 결혼 금방 하시죠. 그래서 금방 나가요. 없어요. 바로 품절입니다. 네. 하긴 그렇죠. 그런 분들이 오래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결혼정보회사 하면은 예전에도 막 돌았잖아요. 네. 총점 뭐 100점부터 뭐 해서 등급표 막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그 직군에 제가 좀 많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빡세구나. 사는 거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여전히 약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좀 너무 좀 와전된 건가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요. 믿기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점수표로 한다 이러지 않아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봐도 부인남님이 아래 등급에 있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등급표에는 어떤 거는 학력으로만 매긴 등급표도 있고 어떤 거는 부모님 직업으로만 매긴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자기 직업으로만 매긴 등급표도 있는데 거기로 보면 육질로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우유도 뭐 특별하게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을 텐데 사람은 한 가지 항목으로 등급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 돼서 그 등급표에 나오는 최고의 1등급의 학교를 나오더라도 정말 누가 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1등급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등급표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정말. 그러면은 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어쨌든 적절하게 맞을 것 같은데? 라는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형을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이상형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면 가능해요. 그 우선 선제한 후 거절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 당하더라도 다 프로필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은 뭐 그러다가 하나 탁 맞을 수도 있으니까. 나 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그냥 술이나 먹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누가 봐도 이 친구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하는 거 알잖아요. 친구 소개시켜줘도 불가능한 소개팅은 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1차적으로 AI가 걸러버리고요. AI가 지금 다 네, 저희 매칭 시스템이 AI 특허를 받아서 일단 1차적으로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이상형이 추려져요. 거기서 나머지 이제 매칭 매니저분들이 리스트업을 해서 만나게 하는 영역이 이제 저희가 해드리는 영역이죠. 그러면은 그 혹시 뭐 변호사나 의사 뭐 이런 전문직들의 그런 직업은 그래도 최상위 레벨로 좀 간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일반적으로 그건 맞나요? 최상위 뭐 이런 걸 꼭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은 아까 말했듯이 외모 관리 잘 되어 있으신 분이 외모가 훨씬 중요한가요? 약간? 훨씬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실제로 여성분이 본인이 집안 막 되게 좋으신 전문직의 여성분이었는데 같은 전문직 원합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 놓고 진짜 멋있는 분을 소개해줬는데 저만의 유니콘을 찾았다면서 너무 그래? 좋다고. 전혀 조건이랑 상관없는데? 완전히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전문직은 아니었어요. 그분이. 근데도 너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럼 저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등급이 없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뭐 그냥 편하게 그냥 제가 뭐 75점이야 예를 들어. 근데 그냥 한번 나갔는데 이 사람이 성격이 왜냐면 성격까지 다 파악할 수 없으니까 성격은 만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 사람 상대방의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갑자기 성격 점수가 막 올라가면서 성향이 더 이렇게 반영되는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있을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프로필이 좋아도 미팅 나가서 상대 여성 후기가 계속 너무 안 좋다. 후기를 체크를 꼭 하는군요. 피드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네, 무조건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 좋은 분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피드백이 이렇게 안 좋은데 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해주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분을 조금 소개해주기에는
남성분이 이상형이 너무 높은데 하다가도 후기가 너무 좋고 만났을 때 남성분이 그 여성분 너무 마음에 들었다. 성격 너무 좋으시고 또 만나고 싶다 하는 게 계속 들어오면 계속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네요. 네. 결국 핵심은. 맞아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다양한 거를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뭐 직업이나 이런 외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좋으면은 그냥 그거에 만족하면 사귀게 되고 하는 거니까. 하나의 항목으로 사람을 결혼정보회사 등급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네. 수능도 언어 1등급이라고 해서 다 1등급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항목이 굳이 나눠서 그런 육각형의 기준이 있다면 외모, 뭐 키 포함, 직업, 자산, 부모님 자산, 학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인성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성을 꼭 네. 넣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혼 못하는 다 갖추신 분들 되게 많아요. 다 갖추고 인성만 없어. 네. 그러면 또 결혼이 안 되는 안 되죠. 사실 요즘에 그 이혼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재혼, 막 삼혼 막 이런 얘기들도 많아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좀 재혼을 원하는 분들이 결정사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좀 비율이 좀 많이 늘었나요? 재혼 진짜 많이 늘었고 초혼 프로그램보다 막 재혼, 네. 이혼 이쪽이 더 막 네. 이슈가 되잖아요. 네. 재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뭐 방송에서처럼 뭐 3혼, 4혼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가끔씩 있어요. 네. 사실 3혼 정도면 네. 제가 봐도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2번 하셨으면 됐지라는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들은 얘기로는 5번째 결혼을 원하시는 분이 가입된 회사도 있다고 듣긴 했어요. 5번째? 어렵다.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구나. 아직 그러면 재혼 정도는 그래도 조금 많이 늘어나는 너무 많고 정도. 90년대생 재혼분들 굉장히 90년대 재혼? 20대 후반, 30대 초반 재혼은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있어도 가입이 되나요? 가입은 되죠. 가입은 돼요? 다 가입되는데 본인은 자녀 2명이고 다 양육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은 아이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곤란해요. 그렇구나. 그럼 혹시 가입 거절도 이런 사유 같은 게 있을까요? 뭐 혹시 이런 분은 가입을 뭐 못 받는다. 왜냐면 또 이 영상 보고 나 그냥 시원하게 한번 가야겠다 했다가 또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여성 회원이 오셨는데 진짜 치아가 완전히 다 틀어져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도 되는데 지금 결혼정보회사 가입할 비용으로 치아 교정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혹시 다른 회사에서 가입을 받아줘도 가입하지 마라. 내가 그랬는데 다른 회사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요즘에 비혼하겠다는 분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약간 결혼이라는 거가 되게 부담스럽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결혼이란 이게 뭐 장점이 있을까?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혼이 많이 늘어나는 건 결혼을 하면 나 잘하고 싶다. 이게 사실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 죽었다 깨나도 누가 나타도 결혼이라는 걸 안 할 거야. 사실은 이게 비혼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사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날 거면 안 만날래. 결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면 굳이 안 할래. 이게 지금의 비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트렌드가.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거부터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결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나 잘 살고 싶다 하는 네. 이상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을 못 만나면 난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렇게 강남에 못 살면 되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행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전에도. 그렇죠. 네, 행복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막 여기 두지 않으시면 충분히 지금도 맞춰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비슷한 사람, 괜찮은 사람만 만나면 사실 사는데 결혼해 살면 돈도 더 잘 모을 수 있고요. 그렇죠. 더 즐거울 수 있고 외롭지 않잖아요. 뭐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 되게 그걸 너무 좋아야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된 거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해요. 요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포기를 하는 건 막 말도 안 되는 별나라에 갈 걸 생각하니까 포기를 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맞춰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다들 너무 좋아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거를 포기했어요라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러면 진심으로 노력해봤냐? 아까 말한 200번 해봤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게 하느니 저 혼자 있을래요. 그냥 자만추,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만났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집 회사 주말에 또 집에 있고 뭐 이러는 분들.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노력을 했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자발적인 비혼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진짜 나는 뭐 연예인급이 와도 차은우가 와도 안 한다 나 안 한다. 결혼. 절대 안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짜. 그런 것도 좀 객관화를 좀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되고 맞아서 잘 사시는 분들은 행복하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좀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혼자 하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옆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같이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 생겨도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그렇죠. 있어야 훨씬 더 근데 그런 분을 찾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자체가 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자기 관리도 하기 싫고 근데 인스타에서 보는 막 멋있는 사람 만나고 싶고 예쁜 사람 만나고 싶고 이러니까 지금 뭐 비혼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실제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 만나면 훨씬 더 시너지는 3배, 4배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결국엔 진리군요.